그럼 제가 제 학생 수능 성적표를 하나 적어드릴게요. A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국, 영, 수, 사 등급이 국어가 5등급, 영어 3등급, 수학 4등급, 사탐 2등급. 자, 이런 A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또 B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국어 4등급, 영어 4등급, 수학 3등급, 사탐 3등급. 이 A, B 두 학생 과연 어느 학교에 진학했을까요? 이 두 학생은 둘 다 모두 연세대학교에 갔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 아니고요.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입니다. 수능 성적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사실 지방대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적인데, 자, 이 두 학생은 과연 어떻게 연대를 가게 되었을까요? 이 두 학생은 논술 전형을 준비해서 연세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국어 등급이 어떻게 4, 5등급인 학생이 연대에 갈 수 있을까? 논술을 잘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심지어 국어 7등급인 학생도 연대 합격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심지어 한양대 논술 100%도 합격을 했어요. 제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고대를 가기 위해서 왜 논술을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국어 성적과 사회탐구 성적이 좋아야지 논술, 글쓰기를 잘한다 생각하고 지대 포기하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합격을 위한 논술의 메커니즘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논술이라는 것은 크게 말하면은 제시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시문 가, 제시문 나, 제시문 다. 이렇게 제시문이라고 해서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게 수필 작품의 일부를 발췌하기도 하고요. 교과서에 있는 일부 부분을 잘라오기도 하고, 어떤 논문에 있는 부분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출제하는 교수님이 긁어오시는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라고 하죠. 이거를 복붙해가지고 갖고 와서 이거를 그냥 내가 명칭을 제시문 가, 제시문 나, 제시문 다로 붙여요. 이렇게 해놓고 명령을 제시합니다. 문제 1번. 제시문 가로 다를 비판하시오. 그 다음에 문제 2번. 제시문 가에서 다를 비교하시오. 이런 식으로 명령하는 게 끝입니다. 여러분들 논술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논술을 크게 보면 이 제시문과 발문, 이 두 개의 관계만 풀어내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봤던 국어 4등급, 5등급인 학생들도 내가 국어 등급은 4등급, 5등급이지만 제시문 가나다, 요 일부의 제시문만 제대로 잘 분석을 하고, 교수님이 명령하는 이 발문 명령사항이 있죠. 이 명령사항만 잘 수행하게 되면은 연대를 합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아유, 그거는 이제 타고나는 거 아닌가요? 논술은 운이 좋은 거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운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논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큰 흐름과 맥락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국어 1타, 수학 1타 강사라고 하게 되면은 트렌드를 잘 쫓는다라고 하잖아요. 최근에 출제 경향성을 많이 파악한다고 하는데,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렌드나 유행을 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라 원칙을 깨우치게 되면은 이 트렌드를 압도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직접 제가 연세대학교도 3번 합격을 하고, 고려대 경영학과도 직접 시험 합격을 하고, 그 외에 제가 성대 법대, 한양대 법대도 다 논술 합격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제가 하나의 어떤 전체를 통과라는 이 맥락을, 진리를 검증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시험을 응시했던 거고요. 결론적으로 논술은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다. 트렌드가 아니라 만고불변의 단 한 가지의 진리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단 한 가지의 진리가 뭐냐?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기는 좀 너무 길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제시문 가는 평등에 대해서 긍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시문 나는 부정하는 입장, 그리고 제시문 다는 또 평등을 긍정하는 입장이에요. 크게 보면은 이런 세 가지 측면의 어떤 가이드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제시문 가로 제시문 다를 비판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평등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평등을 긍정하는 걸 또 비판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둘 다 같은 평등 긍정 입장에서 어떻게 비판할까 라고 고민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게 제시문에 주어지는 어떤 태생적인 반의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제시문의 특정 단어가 상대성이라는 말이 있고, 제시문 다에는 절대성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뭔가 상대적 평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절대적 평등을 중시하는 입장을 비판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쟁점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 국어 5등급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어 5등급도 상대성, 절대성 두 개가
반대되는 말이라는 것은 잘 알 수 있겠죠. 이거는 국어 7등급도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포착하고 캐치하는 이런 추리 능력만 잘 있어도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시문에 흩어져 있는 힌트만 잘 찾아내도 쉽게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논술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트렌드에 민감해가지고 그냥 출제 경향만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교수님이 주는 가이드대로 그대로만 답안 작성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논술을 쉽게 합격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제시문 가나다를 비교한다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평등,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으로 싸움을 만들게 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경쟁자들은 평등, 긍정과 부정으로 글을 쓰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면 돼요. 논술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등급의 학생들도 연고대 가는 이유가 이런 거를 잘해서 그래요. 눈치만 좀 빠르면 되거든요. 아, 대부분의 나의 경쟁자들이 이 답안은 이렇게 글을 쓰겠구나. 그럼 내가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한 단계 더 꼬아서 차별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서 합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요. 국어 5등급도 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쓰게 되면은, 그리고 유행에 민감한 게 아니라 논술 자체의 원리, 만고불변의 진리를 깨우치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논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논술을 해서 될까?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논술은 절대 시간과 비례하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한다고 해서 논술 합격할 수 있다. 그러면은 10살 때부터 10년 동안 논술을 하면 되겠죠. 그 친구는 무조건 가겠죠, 연고대를.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저 논술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졌어요. 이러니까 논술은 운이에요 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제 제 학생들 합격 사례를 알려드리면은 논술 시험 보기 3개월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합격한 케이스도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연세대학교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제가 개강한 반에서 합격생이 75%가 나오게 됐어요. 이게 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논술은 얼마나 이 시간을 압축적으로 활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수능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던 학생, 혹은 안 좋은 학생, 혹은 내가 지금 현재 지방대에 있다, 지방대에 가게 되었다, 혹은 내가 학은제다 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너무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논술 전형을 잘 준비하시면은 아마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최단기간 연고대생이 될 수 있는 루트가 된다고 확신합니다.